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서비스 경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또 모든 이런 많은 그 사항들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볼 텐데, 우리가 서비스를 그냥 평가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서비스 패키지로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서비스 패키지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서비스 패키지에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혹시 누가 한번 손 들고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자, 서비스 그냥 평가 어렵지만은 패키지 관점에서 평가하면 아무래도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학생 있나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지원 설비랑 보조용품과 정보, 명시적, 묵시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 혹시 한 서비스 업종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요? 뭐 호텔이든 아니면은 호텔도 좋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본인이 이용했는 뭐 또 식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예로 들어서 한번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나요? 항상 우리 배운 것을 어디 적용이 중요해요, 그죠? 호텔이라면은 무엇이 지원 설비고, 그죠? 또 무엇이 보조용품인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배수 학생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죠, 그죠? 예. 호텔로 하면은 예. 일단 그 호텔의 건물이 그렇겠죠, 맞아요. 기본 호텔의 건물이 될 수 있네요. 예. 이 호텔에 있는 뭐 치약시설, 뭐 수건 같은 기품들이 보조용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호텔의 뭐 숙박, 현황 이런 것이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고객이 호텔을 사용하고 나서의 그 안락함과 편안함이 묵시적 서비스가 될 것 같고. 그 정도면 굉장히 말 많이 했어요. 혹시 또 우리 다른 학생이 호텔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나요? 패키지 들어보니까 지금 저 학생이 이야기한 것에다가 내가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지원 설비도 이야기했고, 보조용품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호텔 방에 있는 TV도 보조용품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고객들의 정보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묵시적인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그 호텔에 투숙함으로써 굉장히 안락함을 느꼈다. 명시적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자, 서비스 패키지에 호텔을 예를 들었을 때 명시적인 서비스는 아마 이런 것이 포함될 것이다.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렇죠. 명시는 눈에 띄는 것이니까, 예를 치과 치료 받으면 통증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잤는데 막 이 몸이 좀 찌부둥하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는 뭔가 제품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특징을 무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또 서비스 특징 한번 이야기해 보죠. 모든 소비자들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질성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무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와는 다르게 이 무형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최대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형화시켜야 되는가, 네. 또 관점을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재고 관리나 혹은 이걸 일단 미리 스캔해서 저장해놨다가 판매한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매 대기 행렬 관리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고. 네. 또 혹시 누가 추가해서 더 얘기할 사항 있나요? 자, 우리 학생이 말한 거 외에도 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서비스 어떤 특징이 있길래 우리가 여기서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지. 자, 네, 우리 또 한번 오정수 학생이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렇죠. 생산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 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일련의 그 서비스 전체에 있어서 고객이 그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음식을 받을 수 있지만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사서 구매해서 그 들고 가는 그런 프로세스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사실은 서비스 프로세스에 고객이 참여한다. 제조 프로세스는 그냥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마지막 물건 보고 괜찮구나 하고 사면 되는 것이지만은 서비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달받는 과정 중에서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전체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는 항상 프로세스에 고객이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객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고객의 경험. 오늘 이제 우리가 큰 토론 주제도 가지고 온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고객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 서비스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고객 이 서비스를 잘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설계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원칙을 다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누가 먼저 이런 원칙이 있을 것이다 하고 누가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나요? 자, 고객 서비스 경험을 잘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그죠?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죠. 조금 크게 이야기할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객이 네.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의 기대 수준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 때문에 그 점을 제일 시험으로 생각을 해서 고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기대 같은 것들 사실은 이제 파악이 일단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 유념해야 될 5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한번 또 계속 이야기해 볼 학생 있나요? 우리 김재현 선생님 얘기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경험이라는 게 그 어떤 자극이 들어오냐에 따라 기억에 남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서비스가 되었건 자신들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요. 또 추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자, 레인 포레스트다? 그럼 뭔가 그것은 뭐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지. 그죠? 상호는 레인 포레스트인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더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뭐하고 관련이 된다 그러죠? 5가지 원칙으로 굳이 따지면은. 그렇죠. 오감을 자극해서, 내가 정말 여기에 왔는 느낌이 나는 것이구나. 중요할 수 있죠.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 또 다른 것들을 또 얘기해 볼 학생이 있나요? 자, 우리 이범주 학생님. 기억을 되살리는 요소들을 그 중요하다. 그죠? 기억을 한번 갔던 좋은 데 경험을 다시 떠오르도록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도가 시간에 말씀하셨던 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나이대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속 서비스에 참여. 그렇죠. 또는 어떤 좋은 장소의 사진을 촬영한 것들을 뭐 보내준다든지, 그죠?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예. 저희들도 서비스 기업 삼성 에버랜드를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심사위원들을 모아서 아주 멋있는 장소 사진을 찍어줘요. 그리고 딱 떠나기 직전에 벌써 이 액자를 만들어서 딱 줍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완전히 뭐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어떤 자료가 있으면 보고 내가 또 한번 그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고객 경험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큰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자, 또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예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같은 걸 버릴 때 그렇죠. 휴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어떤 티빗을 작동하는 거를 접목을 해서 버리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언급이 있다든지, 그죠? 아무래도 그런 쪽이 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출하는 것도 또 필요할 수 있고, 그죠? 그렇죠. 또 혹시 여러분이 꼭 이 책에 나오는 예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추가할 수 있는 것들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제 큰 주제로도 다루어 볼 텐데 한번 네. 놀이공원이나 예. 유치원 같은 데서 생일인 손님에게 무료로 기념 사진을 촬영해주는 게 생각나요. 예. 그거는 이 5가지 원칙으로 따지면 굳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기억을 되살리기. 그래 해보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걸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한 가지가 사실은 적용이 되어야만 사람들의 느낌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 경험을 설계할 때 우리가 하나 이제 빠뜨리는 것들은 가능하면 테마를 가지고 그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미국의 LA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도 큰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말 놀이공원이다. 막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좀 가족적인 그런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단어 또 부정적인 단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을 되살리고 오감을 자극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크게 보면은 B2C도 있지만은 B2B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B2B일 때는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B2B일 때는 제가 이렇게 한 10분간 토론하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 아마 그쪽에서 일부를 뽑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B2B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자, B2B 경험에 있어서도 역시 원칙이 있을 텐데. 자, 한번 이야기해 보죠. 가치를 공동 창출하고. 그렇죠. 서로가 공동 창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윈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자,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B2B는 B2C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둘 파트너 간의 윈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점이 있으면 그걸 다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혹은 뭐 그 상대방의 서비스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걸 다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 맞아요. 상호 지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 대 기업 관계가 사실 끊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한번 잘 맺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 병원에다가 쉽게 말하면 약품을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깔아드렸다. 그럴 때 기분 나쁘다고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장기적으로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자, 사실은 우리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기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것 중에 또 하나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관계도 중요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우리 그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좀 더 그 배운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부분들. 그죠? 자, 그리고 끝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B2B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유념해야 될 원칙이. 서비스 역량. 그렇죠. 서비스 역량 예를 들어보면 말만 들으면 좀 예매해요. 그죠? 자, 서비스의 역량, capability. 그래도 이제 기업과 기업가 아니면 비즈니스가 이런 거기 때문에 수요 변동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그렇죠. 단순 고객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유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수요 변동에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이냐. 그죠? 그런 것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갑자기 정말 수요가 많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주로 수요 변동에 대처하는 방식들로 많이 쓰는 것들은 가격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환경을 몰리는 그런 것들을 가격을 잘 조정해서 당장 시급하지 않는 분들은 좀 뒤에 뭐 오게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정도면은 지난 그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됐다 볼 수 있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서비스를 분리하면은 서비스 공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문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샵도 있고 대량 서비스 그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죠?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에 내가 CEO라면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로펌의 내가 CEO다. 법무법인의 CEO다. 전부 다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그게 CEO라면 이런 부분 신경 써야지 하고 누가 혹시 말해볼 친구 있나요? 자, 서비스 공장이 아니라 전문 서비스에 내가 CEO다. 그거를 잘해야만 법무법인이 계속 성장해서 큰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CEO라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뽑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복지. 그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잘 뽑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정말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권, 저 회사다. 그런 경우도 거기에 봤더니만 정말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내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있더라. 그럼 사람들이 거기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거.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수직적인 그런 무기질서가 도입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뭔가 수평적인 관계로서.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파트너 변호사, 파트너 회계사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앞에 나오는 어떤 속성, 그죠? 앞으로 미래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그런 것들보다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살펴본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비중이 정말로 GDP 대비해서는 어떠한지, 그죠? 또 고용률 대비한 측면에서는 어떠한지. 그래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2013년 일단 소스를 좀 밝히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나온 자료다. 혹시 여러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한국 경제 분석 자료에 의하면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 산업은 39.4% 그리고 네. 제조업은 50.4%를 차지한다고 2012년도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계 척에 따르면 지금 현재 2013년 기준 GDP에서 서비스 차지하는 부분은 69.5%라고 네. 그다음에 그 제조업이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2013년 말 기준으로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977만 2천 명. 근데 이건 소스가 약간 불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만 서비스 업종에서 30%의 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는데 네. 순수익은 30% 성장에 비해서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나 서비스업이 너무 노동집약적인 음식료업에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거의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나갈 방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 보험 그리고 의료 산업 서비스 쪽에 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정도의. 좋습니다. 혹시 이 학생 의견에 덧붙여가 그렇더라. 나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 있나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어떤 대안을 강구할 때는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야만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서비스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제조업체에 가는 지원 정책도 역시 서비스업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정책들을 도출하는 데 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학생이 그 말하는 그 내용에 덧붙여서 혹시 얘기할 친구들 있나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토론을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토론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뭘 작성해서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다가오는 월요일에 내게 돼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그 보여준 표 중에서 실제로 1차 산업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죠? 또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아마 그 나와 있는 자료만큼 정교하게 찾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역사가 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좀 대비해서 어떤 점을 한번 찍어서 패턴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 논의 끝난 다음에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발표한 것처럼 출처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교할 때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산업에 대한 분류가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겠죠? 산업에 대한 분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100%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데이터 소스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는 우리 조금 이따 다루는 쉽게 말하면 경험 경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도 또 하나 이제 살펴보는 식으로 크게 두 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학생에 대해서 나는 추가적으로 내가 또 봤더니 좀 덧붙일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나요? 자, 서비스업 비중에 대해서 왜 우리 서비스업이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 지금 우리 학생이 말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생각보다 제조업의 생산성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그것이 높아야만 정말 부가치를 창출하고 뭔가 보람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의외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조업체의 생산성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가 있는데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굉장히 낮더라 하는 말, 다시 말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생산성 측면이라든지 또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음식료업 이런 쪽에 오히려 많이 있다든지 그것도 중요한 지표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GDP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 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다른 그런 견해들 있나요? 자, 예, 한 번 또요. 음식국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 혹시 출처 같은 거 얘기할 수 있는 출처를 말하면 사람의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 버려요. 그죠? 여기서 봤다. 예. 좋아요. 세례도 굉장히 유명한 삼성 경제무 사료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돼요. 예. 그 의견은 아닌데 음식국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험이나 금융 쪽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예. 서비스에 고급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동의하는데 예. 음식국가업이나 보험은 이쪽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쪽 투자 확대를 더 하겠다거나 그쪽에서는 뭐 고부학 가치가 통신이나 금융보다는 덜 할지라도 예. 거기서도 어떤 실천적 대안을 찾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은 저 이야기예요. 그죠? 혹시 또 우리 덧붙여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죠? 뭐 그렇다 우리 유관영 학생을 막 비난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아주 건설적으로. 나는 네, 그래서 혹시 또 뭐지? 또 혹시 나는 추가해서 뭐 이런 점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여러분 정말 서비스는 정말 무궁무진한 게요. 여러분 남 이야기 들어보았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해외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은 호텔에 좀 묵기는 좀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미국에 뭐 미국이라면은 또는 유럽이라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집에 한번 있어 보고 싶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또 거기에 만약에 미국이라 그러면 그 집 있는 사람들도 또 여행객들을 맞이함으로써 또 다른 나라도 문화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민박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사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많았었는데 유달리 한 업체가 성공한 예가 뭐냐면 보통 그렇게 좀 좋은 뜻으로 했지만은 어떤 경우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의외로 봤더니만 뭐 하루 투숙하고 나서 그 투숙한 집에 어떤 물건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다든지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입해가지고 그 업체가 굉장히 성장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도입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보험 있죠. 보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입한 거예요. 만약 정말 진짜 좋은 마음으로 민박을 해서 또 투숙한 사람은 호텔에 비하면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게 되면은 그 보험업체에서 그게 커버를 해줘. 쉽게 말하면. 그죠?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뭐 1억을 커버해 준다. 그러면은 사람의 위험에 대한 것이 좀 마음이 많이 놓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 보험이라는 아이디어를 덧붙임으로써 엄청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앞으로 신사업 개발해서 배우겠지만은 아이디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 포인트에다가 이자를 주겠다. 그죠? 보통 현금에 이자를 주는 것이지 포인트에 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또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내가 모아서 그걸 관리해 준다든지 서비스는 정말 이런 서비스 쓸까 할 정도로 엄청 많아요. 자, 그런 말들 속에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의 비중은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 여러분들이 선진국이 왜 서비스 비중이 더 높을까요? 그 이유가 혹시 누가 한번 말해볼 친구 있나요?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왜 선진국의 GDP의 서비스업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까요? 혹시
혹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왜 더 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국 산업에서 이제 포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과거와는 달리 노동 집약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 필요 없이 약간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서도 거기에 자동화 설비를 이렇게 들여오게 되면 자동화 설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그 다운사이드로는 거기에서 리플레이스된 그 인력들이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는 방향을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것도 좋은 그 포인트예요.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그 기업들이 좀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은 자기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커진 기업이 광고도 자기가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겠죠. 뭔가 좀 특화된 전문화된 데다가 맡기고 오히려 나는 우리 회사 본연의 업무에 치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특화된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광고를 전담하는 그런 또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또는 더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렇겠죠. 그죠? 그런 말은 오히려 내가 잘하는 바를 더 잘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핵심 역량이 아닌 것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쓰겠다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업이 커진 그런 이유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그죠? 자, 또 누가 혹시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자료든지 한번 얘기해 볼 친구들 했나? 나는 무심코 찾아봤더니만 오늘 뭐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봤더니만 서비스가 내 생각과 다르게 뭐가 좀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 혹시 그럼 뭐 공유할 만한 게 있나요? 네. 거꾸로 역으로 말이 돼요. 뭐 우리나라 너무 이렇더라. 이것도 참 좋은 지적이에요. 그죠? 네. 제가 찾아본 자료는 네. 무역투자진흥회의 지난달 12일에 무역투자진흥회의. 네, 좋아요. 예.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서비스 산업의 저희 나라 어떤 주 타겟 고객이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만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의에 나온 이야기들 봤을 때 약간 앞으로의 추세가 해외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서비스 산업의 대상을 해외로 돌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맞아요. 그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조업체보다 서비스업이 국제화하기가 더 쉬워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톡 유명하다. 그러면 그런 버전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또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교통 이 카드 시스템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 시스템 관리 통째로 사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서울을 관리하는 시스템 정도면 웬만한 도시는 다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좋은 것은 내가 개발한 그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제로 제품화해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좋아요. 그리고 고객 기반을 굳이 국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좋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다음 날은 말하고 싶어도 말할 기회가 없어.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내가 보니까 서비스의 생산성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고객 기반은 좀 더 넓혀서 봐야 된다. 그런 것도 나왔고, 왜 선진국은 서비스 비중이 높아졌을 수밖에 없을까? 한 기업에 자기 역량이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른 곳에, 전문화된 다른 곳에 맡기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무선 서비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중이 더 높았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또 거꾸로 제조업은 왜 비중이 줄어들었는지, 또 우리나라의 농업은 정말 또 어떠한지, 그죠? 그런 것도 또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혹시 누가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자, 그럼 특별 없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마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검색하고 쉽죠? 한번 검색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도표를 한번 비교해서 거기다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줄었네? 이렇게 늘었네? 우리는 어떨까? 그죠? 시작점 다를 수 있죠? 우리 같으면은 시작점을 뭐 통계 지표가 잡히는 언제부터는 봤다. 그죠? 앞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는 더 급속도로 오히려 더 빨리 또 증가하는 패턴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완성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더 뒤에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서비스 산업 비중에 대해서 일단 보게 되면은
GDP 대비해서 서비스 비중은 2003년도에서 4년도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죠? 58.5%. 그리고는 매년 커졌지만은 2008년도에 큰 사건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서프라임 큰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락세로 전환한 뒤에 12년, 13년 굉장히 변화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과하려면은 여기에 어디에서 나왔다. 출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출처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말 뭐냐면은 서로 잡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 할 때도 뭘 고려하냐에 따라 통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대일로 정과하게 그 외국자로 매칭을 못 시켜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의 분류표도 다를 것이고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이분 이런 가지 돼서 너무 좀 그렇다. 그죠? 이분이 정과하게 했겠지 하고 이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분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경험 경제에서 KT, 그죠? 고객이 직접 검증해라. 정말 대단한 이 파격적인 거예요. 그죠? 보통 고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 이 기사 한번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다음 이제 수업 때는 제가 요 소스를 미리 블랙보드에다 올려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조금 감을 잡으면은 우리가 더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니까 광대역 품질 개런티 서비스다. 그죠? 자, 뒤에 내용은 안 봤지만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지 누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나요? 자, 경험 한번 이야기, 김전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보죠. 과거에 기사 본 적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프로모션으로 네. 그 속도 비교하는 고객 핸드폰 직접 사용하고 그 서비스 업체 핸드폰과 비교해서 속도 비교하는 그 프로모션을 들어서 이 다른 그 핸드폰 기업과 KT의 그 핸드폰의 그 광대역 서비스가 터지는 곳을 서로 비교하는데 다른 통신사는 광대역이 터지는데 KT가 안 터지는 곳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뭐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예, 맞습니다. 혹시 이런 유사한 거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나요? 뭐 많죠. 뭐 어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저렴한 데 찾아서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 기사 보기 전에 내가 이런 유사한 거, 그죠? 내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다. 그죠? 그런 혹시 예가 있나요? 지금 속도에 대한 테스트가 아주 좋은 거지 않습니까? 말은 더 빠르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그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준지도 기억나나요? 상품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예. 이왕 인센티브가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면 더 열심히 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제공받는 인센티브 너무 작다 그러면 사람들 무시해버려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나한테도 도움이 돼야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죠? 혹시 이런, 예들이 혹시 있나요? 자,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나는 좀 독특하다. 그죠? 그런 것도 혹시 있는지. 예,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 학생도 다음 이름 좀 진하게 해가 봐야 돼요. 이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제 홈플러스 예. 다른 대형 유통 대형 슈퍼랑 비교를 해서 예. 가격이 더 자기들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촬영해서 신고를 하면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보상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고객이 다른 곳과 이 홈플러스의 가격을 비교해서 예. 가격이 좀 더 비싸다는 거 가격을 이제 환불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런 맞네요. 그죠? 예. 그럴 때 그 물건 사는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 값만 그냥 보상해 주나요? 뭐 1,000원짜리 물건이다. 그럼 1,000원만 보상해 주나요? 그때가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때는 예. 영수증에 이제 만약에 차액이 얼마 정도 표시가 되면 예. 그거만큼 현금으로 쿠폰을 주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쿠폰을 제공했었던 거예요. 네. 그 금액이 몇 배가 아니라 그 금액만큼. 그죠? 우리가 지하철 여러분들이 선택권 없이 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펜을 때 어느 정도 물죠? 30배 그렇죠. 그 정도 돼야만 사람이 조심하지. 그냥 그것만 내라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을 잘 디자인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좋은 예예요.
또 혹시 어떤 애가 있죠? 여러분 어떤 치과에 어떤 뭐 진료를 받았는데 뭐 그 경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어떤 거를 제시받은 뭐 그런 예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건강해서 뭐 병원도 별로 가본 것 같지도 않는데 혹시 사실은 누구나 경험은 다 있게 마련인데 자기 경험이 이거 보기 전에 내가 또 한번 공유할 만하다. 그럼 제가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KTX를 탔었는데요. 예.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뭐 항공기도 그렇겠지만 출발 지연이나 도착 지연이 되면은 네. 그 해당하는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뭐 전액 환불이나 단액 환불 정도를 해주는 사례가 있던데 예. 이 사례가 생각났어요. 그것도 되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도미노 피자에 대한 예도 혹시 알아요? 도미노 피자 제한된 시간 내에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료입니다.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시켜본 적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무 좋은 애라 제가 지금 설명했는데 한번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예. 도미노 피자 전화번호가 1588에 308이잖아요. 예. 30분 안에 빨리 갖다 준다고. 예. 아주 의미 있죠. 3082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 기억을 딱.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제하기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돼요. 30분이. 그래서 이제 30분부터 해갖고 29분 59초 해갖고 쭉 가는데 예. 3분이 남았는데 아직도 피자가 안 온 거예요. 예. 그래갖고 진짜 이거 저희 집이 좀 높아갖고 예. 엘리베이터 타는데 3분 걸릴 텐데 이거 못 올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밖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30분이 지나서 공짜다 그러고선 돈 받으면 뭐라고 말하지 막 엄청 긴장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30분은 솔직히 지키기 힘들어갖고 막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붙잡고 안 내려주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문 잠그고 안 열고서 30분 버티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분이 넘으면 1,000원만 할인해 주고 45분 넘어야지 공짜로 준다는데 이제 또 40분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또 이제 5분 남았는데 우리 학생이 제일 연구 많이 한 것 같다. 그죠? 예. 벌써 3082 30분 지나면 공짜인데 빨리 하자.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45분이 지나야지 공짜라는데 43분이 되도록 안 와갖고 또 이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만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47분쯤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동생이랑 둘이 미디엄 시켰는데 막 라지 시킬 걸 막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딱 왔는데 그 배달원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저 30분 늦었다고 죄송해서 1,000원 깎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 소심하게 저기 45분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요? 라지 시킬 걸. 네. 역시 여러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많아요.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막 신호 위반하고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봤을 겁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특히 막 그런 것들 몰릴 때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30분마저도 더 단축하려고 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요.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골목이 좀 아무래도 좀 힘들 것이고. 그래서 그 차 속에 피자를 굽는 장치가 딱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주문하는 순간에 벌써 GPS 여러분 위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성하기가 훨씬 쉽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하지만 미국은 어때요? 거의 다 고층 집보다는 단층으로 퍼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국에 되어 있는 것들을 자세히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도입하게 되면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름대로 고생해서 오지만은 그걸 못 지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좋은 아주 그 경험애가 되겠어요. 또 혹시 있나요, 누가? 혹시 내가 어떤 뭐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치료 받아서 불쾌했던 것보다는 어떤 이런 걸로 더 어렵게. 맞는 사례인지 예. 제가 예전에 교정을 했었는데 중간에 하는 과정에 원장님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뀐 원장님이 거의 2년간 장치를 달고 살면서 바뀐 원장님이 이제 교정이 끝났으니까 유지장치만 끼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친척분이랑 기회가 돼서 치과에서 다른 분이랑 제 치아를 보게 됐어요. 근데 보시더니 이거 다 안 됐는데 지금 아직 교정 다 안 끝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전 원장님이랑 컨택이 돼가지고 지금 예전 원장님은 다른 대학병원에 가 계시는 상태이고 그럼 다 안 됐으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내원비 같은 건 받고
따로 돈은 더 안 받고 남은 거 제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셔서 예. 거의 공짜로 다시 제대로 받은. 알겠네요.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그런 그 비즈니스의 CEO가 됐다면 역시 그런 팔레트 적용하겠어요? 어때요? 근데 확실히 치료 같은 경우는 잘못됐던 거였잖아요. 본인이 고객이 몰랐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그냥 넘어갔다면 나중에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가는 방향이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제 또 서비스 품질에서 공부하게 되겠지. 품질이라는 것이 예방하는데 $1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터지고 나게 되면은 거의 $100, $10,000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정말 그 시간을 잘 투자해서라도 제가 그때 예를 든 것처럼 미국의 그 탈장 전문 저 치료하는 슐다이스 병원 같은 경우에 그죠? 거기에 독특한 그런 문진표 방식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의외로 지금 교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성형이라든지 너무 성급하게 또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좋은 뇌가 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참 그 이야기 잘한 우리 김문영 학생은 김문영 학생이 만약에 그 CEO가 됐다. 그럼 팔레트 어떻게 좀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3082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CEO라면 이렇게 할 텐데 사실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죠. 항상 어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거기서 고객이 불편이 느끼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그 불편을 감소시키면은 결국 사업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혹시 아이디어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20분으로 단축하고 싶은 마음은 일단 안 생기죠. 네. 그건 벌써 45분도 쉽지 않는데. 그죠? 예. 그냥 프로모션을 없애야겠습니다. 나 없앤다. 야, 저봐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 그 없애는 이유는 뭐죠? 아니 거의 이미 없어졌는데. 예. 본인이나 그 이유가 왜 없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제도를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갖고. 그렇죠. 문을 안 열어주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있겠다. 이제 없앤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 예.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등산할 때 어떤 장비를 빌려주는 그런 또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은 장비를 빌려가서는 그냥 돌려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가 만약 구매를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환불 같은 것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호텔 같은 경우도 투숙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100% 환불한다 돼 있죠. 그죠? 근데 100% 환불하는데 그 환불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겠죠. 무조건 환불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객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죠?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페널티를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죠. 우리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도는 좋았지만은 실제 그것을 좀 이렇게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도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죠? 수익이 이것을 쓰면은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수익이 점점 줄어들더라.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볼 수 있고. 자, 또 혹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친구들 있나요? 경험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한번 임의로 한번 물어볼 텐데 우리 김태형 학생도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서비스업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그때 기분이 좋았다든지 뭐 좋은 것도 공유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내가 모르는 병도 만약에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돼요. 나는 병원에 갔는데 항상 자기를 늘 봐주는 사람은 교수님인데 그날따라 교수님 안 계셔가지고 레지던트가 자기를 봤대요. 근데 레지던트가 얼마나 꼼꼼하게 보겠어요. 자기도 이제 의사로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자기 이 암이라는 물론 이제 초기지만은 발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전문가는 가면은 워낙 전문가라서 워낙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는 가면 됐어요.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뭐 됐다 하니까 또 전문가니까. 근데 정말로 그때는 그분이 안 계셔가지고 오히려 레지던트 봐가지고 정말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애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보는 사람은 쉽게 보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그 레지던트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 하는 거. 이렇게 정말 준비해서 가는 것이구나. 우리 그런 유사하게 혹시 김태형 학생도
뭐 음식점 이용했을 때 내가 좀 놀란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혹시 있을 수 있나요? 그런 딱 특정한 경우는 예. 병원에 가면서는 라섹 수술을 할 때 아, 병원들을 많이 알아봤었는데 예. 제가 알아본 데는 약간 수술만 해주고 거의 그냥 별 서비스 없었던 게 많았었는데 아, 군대 병원 통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한 데에서는 계속 저 수술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연락도 오고 하면서 계속 좀 수술 이외의 서비스 진료에서도 좀 서비스 해주고 약 같은 것도 좀 더 배정 주고 이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 괜찮았어요. 좋은 네네. 우리 학생 이제 그 라섹 수술 받았는데도 지금도 계속 관리해주고 불편을 못 느끼는 경우잖아요. 그건 아주 좋은 예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숄다이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술한 사람을 해마다 초청해서 계속 모임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수술한 사람이 원래 또 나타나고 3년 전 나타나고 5년 나타나면 어떻게 수술에 대한 신빙이 자꾸 높아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것도 아주 좋은 예네. 보통은 부작용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좋은 예가 되겠어요. 또 우리가 의미를 한번 물어볼 때 우리 정동원 학생은 어때요? 혹시 뭐 이런 좀 경험한 게 혹시 있나요? 뭐 백화점이든 어디든 내가 한번 경험해서 이건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예가 있는지. 지금 교정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다니는 치과가 되게 서비스가 특히 막 전자 서비스나 이런 그 편의들 되게 예. SNS나 이런 통해서 해주고 고객 입장에서 되게 대중이 알겠습니다. 그런 병원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되죠? 본인이 이렇게 찾아서 가나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 가나요?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가게 될 때. 아니, 부모님이 이렇게 여기 가라 해서 그래서 뭘 주로 보고 선택합니까? 후기들? 사실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게 교정 시작하기 전에 그 공짜로 검사해 준다고 해서 예. 그래서 하게 된 거거든요. 예. 이벤트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이벤트로 가게 되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우리 김태현 학생도 그렇고 다들 결과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혼자 이렇게 검색해서 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대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추천에 의해 가지고, 그죠? 구전, 입소문에 의해서 사실 가는 경우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의외로. 자, 그런데 혹시, 예, 오중훈 학생. 제시해 주신 사례랑 예. 비슷하긴 한데 그거 더 낫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예.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4월달경에 SK텔레콤에서 몇 시간 동안 예. 통신 서비스가에 맞습니다. 있었죠. 예, 예. 해당 고객들에게 이제 해당 시간만큼의 예. 통신료를 인하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맞네요. 그것도 좋은 예가 된다. 그죠? 근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실제 받았나요? 아니면은, 5,000원인가 네. 거기서 만족합니까? 저는 그때 핸드폰을 사실 안 쓰고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지만 서비스는 항상 제가 어떻게 말했죠?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서비스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패해서 더 중요한 게 뭐죠? 거기에 대한 바로 회복 노력. 실패했을 때 정말 회복을 잘 시켜드리면은 오히려 그 고객이 오히려 더 충성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실패했는데 그걸 막 변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사건이 더 힘들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없었지만 조은행의 행장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분은 항상 출근하시면은 고객들의 소리를 먼저 이렇게 열람을 하신답니다. 그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업무 지시를 하고 일을 하는데 그게 하루는 봤더니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동전을 가져오면 이렇게 교환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동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 창구 직원이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좀 제대로 아마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넷에다가 그걸 올리게 됐죠. 그래서 엄청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군데 이미 다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고객도 올린 것을 보고 그 올린 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지금처럼
또 SK텔레콤에서 정말 실패는 했지만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거기에 맞게 보상을 했기 때문에 잘 넘어간 예죠. 그 뒤에 혹시 또 그 연결된 기사가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까지는 아니고 이 친구들이 예. 더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받는 한다는 말은 뭔가 좀 미흡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은 안 썼기 때문에 뭐 괜찮지만 쓴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순간 전기가 공급 안 됨으로써 엄청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서비스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죠. 그런 경우는. 그죠. 자, 또 혹시 어떤 애가 있을 수 있나요? 예, 한번 또 얘기해 보죠. 교정과 관련된 예, 교정 의외로 많이 나오네 보니까. 그죠. 자, 이 안 좋은 경험을 이제 얘기합니다. 예. 자, 되게 유명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었는데 예. 이제 제가 뭐 진료를 다 받고 거의 이제 교정 그 진료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거기 원장 선생님이 이제 탈세에 걸려서 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간. 어이구, 그러시구나. 예. 그 치과가 이제 문을 닫고 네. 다른 치과가 이제 그 자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물려받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뀌고 나서 제가 이제 교정 진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전에 있었던 고객들은 무료로 계속 진료를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갑자기 뭐 검사를 더 해봐야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 충치가 3개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인을 유도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거기를 안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경험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차이가 실제로 보면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이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정말로 제대로 본다 그러면 좀 더 멀리 보고 크기를 했을 때 우리 또 박비선 선생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런 사람을 다 놓친 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경험은 다 있을 겁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간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나한테 정말 와닿는 혜택인지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한번 넘겨서 한번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혹시 유사할지 몰라요. 자, 3배 빠른 광대역 LTA 서비스. 말하기 좋지만은 서비스된 광고에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해서 고객들이 실제 확인해서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여러분 요 슬라이드만 쭉 읽어봤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뒤에는 안 봤지만은 한번 누가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이 정도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파악해서 한번 해보겠다. 얼마 정도 그런 것이 주어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수고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하면, 나 괜찮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우리 문태영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뒤에는 안 봤지만은, 이런 정도 그냥 제시했을 것이다. 뭐 요금, 뭐 한 달 면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 문태영 학생 어느 정도 해주면은, 열심히 했어. 예. 통신사 쪽에서는 한 1년 정도 제시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그 1년 해봤자 10만 원씩 해도 12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막 여러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 평생 하는 여기는 치약도 10만 원 쓰는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긴 다르요. 그죠? 그럼 약하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정여울 학생 얘기해 볼까요? 스케일이 커요. 그냥 평생이면 모를까. 그냥 뭐 그 정도 가지고는. 그죠? 정여울 학생 어느 정도 뒤에 조건이 주어졌을 것 같아요. 느낌에? 항상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이 면제가 되면 기분 좋긴 하겠지만 딱히 저한테 바로 이렇게 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현금이나 이렇게 당장 주면은 그것도 방법이네. 그죠? 바로 돈을 그냥 주는 게 좋겠다. 그것도 될 수 있고. 자, 우리 또 한번 우리 지은 학생 어느 정도 조건이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을 새로 하나 주는 게 좋겠다든지 뭐 본인 견해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먼 일 같지만은 여러분 기업 가면은 결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이거 만들 때 그냥 만들었다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아마 그 회사를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 옛날 학부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타당성에다 평생을 뭐 하겠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자, 혹시 누가 한번 얘기해볼 또 친구 있나요? 아직 안 넘겨봤지만은 이 정도로 그래도 됐을 것 같다. 우리 뒤에 자진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기지국 같은 데다가 저거 만약에 예. 예를 들어서 발견하면 기지국에다가 발견한 사람 이름을 새겨준다거나 이거 그거 정말 대단하네. 그죠? 그런 거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데 예. 찾아낸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고 실제로 저 지역을 실제로 찾으려고 용을 쓰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가 사는 이 지역이 KT만 광대역 LTE가 되네? 라고 인지를 한 사람일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스스로 그렇죠. 많이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사는 지역이니까 그 기지국에 자기 이름 석자가 들어간 게 또 굉장히 큰 영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지국 옆에 좀 남들이 지나갈 때 살짝 주의만 하면 볼 수 있을 정도라도 이름 같은 거 새겨주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수호하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사실 저희들도 이 LG 포스코 경영관 안에 그 아이디어 도입해서 얼마나 돈을 우리가 많이 모았어요. 다 알죠, 그죠? 그냥 이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붙이는 그 급에 맞게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이 제의 붙여가지고 이제 그 이름 밑에 또 하나 더 받아서 밑에 또 쓰자는데 그거는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홍길동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다 또 누구 이름을 하는 게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의외로 성공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숙명여대도 어떻게 돈을 잘 모았죠? 졸업하신 분들이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엄청 돈을 많이 갖다 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끄집어 내오려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어.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보니까. 그죠? 여기 물론 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또 혹시 누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또래에 또 학생들이 예전에도 아이디어 내가지고 한국에서 펀딩 안 되니까 실리콘밸리에 제시해가지고 펀딩 받은 사람도 많아요. 아이디어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입장이 있다. 나 같으면 이 정도 제안했을 것이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항상 되면서 막상 보니까 우리가 결과 보니까 그렇구나.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 끝으로 한 명만 더 물어보고 답을 한번 봅시다. 우리 박준혜 학생 한번 어떤 정도가 주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저 학생은 기지국에 이름을 딱 새겨준다. 굉장히 레커그니션 될 수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문태영 학생은 거의 한 달에 10만 원꼴로 평생 돈을 그 얘기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박준희 학생은 어느 정도 주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도 어쨌든 이런 이벤트 자체가 네.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이목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많이 알려져야 되는 것이고. 최대한 그런 어떤 언론 이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명예회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 한 100명 정도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KT 명예회원이다 이런 식으로 저도 그냥 생각하고 비슷하게 맞네요. 그런 식으로 그런 타이틀을 줬을 것 같아요. 우리 두 학생 나중에 같이 힘을 모으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레커그니션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두 학생을 볼 수가 있네.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다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1년간 하고 또 밑에 뭐가 있죠? 추첨을 통해서 10명. 자, 그런데 1년간 제공, 그냥 우리 문태영 씨 답은 맞았어요. 그죠? 아마 답은 1년일 것 같아. 뭔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사전에. 혹시 기사가 유출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본인 희망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LT 완전 무한 67 요금을 1년간 제공한다. LT 완전 무한 67이 어떤 뜻이죠? 저는 SK텔레콤을 쓰긴 잘 모르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에요? 혹시 KT 쓰는 친구 있나요? 좀 이렇게 좀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인가요? 이 완전 67이 어떤 뜻이에요? 67,000원. 그 정도면 대학생한테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긴 한데 예.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와닿지 않다고 혹시 뭐 10만 이상 쓰는가 했는데 자 어쨌거나 LTE 완전 무한 67,000원 한 달에 67,000원 1년 정도 제공하겠다는 말은 거의 약 7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했다고 또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직 순수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태영 학생 혹시 나중에 비즈니스 하더라도 조금 약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최초 접수는 아니더라도 간발의 차이 놓치는 사람 아깝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도 10명 정도는 하면은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이거 내가 색다른 경험했네 하는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대화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제가 두 가지만 이제 부탁하고 월요일 날에 우리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그 1차, 2차, 3차 산업의 추이가 어떠한지. 그죠?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어. 물론 상세하려면은 피츠만이 얘기한 것처럼 5단계, 그건 너무나 복잡한 것이고, 우리는 그냥 5차가 아니라 그냥 1, 2, 3차. 그래서 우리 책에 주어진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칭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통계가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패턴 갔는지 그거 하나 한 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경험 경제. 인터넷에 이런 유사한 애가 많아요. 없으면은 여러분 경험을 말해줘요. 여러분 경험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그죠? 내가 정말로 백화점에 할인으로 갔더니 막 물건을 사고 나서 좀 이상하다 갔더니 그 업체는 그냥 철수해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그 학기에 학점이 다 날아갔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왜냐하면 사람은 또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죠? 뭐 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기어코 해결하고 말겠다는 그런 또 정의로운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도 좋은 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유해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서비스는 정말 돈을 제대로 벌려면은 그 고객의 경험을 정말로 아주 좋게 해야만 벌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분량은 제한 없이 해서 월요일 날 내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매주 우리가 수요일은 토론을 하는 식으로 하고 월요일 아마 이제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우리가 여러 배운 것들을 우리가 많은 분량을 다 하지는 못해요. 그죠? 다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또 중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개방적 시스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개방 시스템 다시 말하면 고객의 프로 참여하기는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가장 이 책이 새로 번역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부각된 파트가 바로 경험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 경험 설계의 5가지 원칙은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죠? 고객 경험을 설계할 때 5가지 큰 원칙. 자, 하나는 경험의 주제를 만들어라. 그죠? 경험의 주제. 이게 놀이공원이면 놀이공원에 맞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치과 병원을 보게 되면은 어린이들 오는 병원은 어린이들이 그런 것들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놀이기구처럼 들어가는 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검사가 됐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험의 주제라든지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단서를 제공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차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라든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서를 미리 제거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오감 자극. 그죠? 그건 꼭 5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스케일 크게 내가 B2B 하고 싶다. B2B 하는 경우에도 크게 3가지 원칙이 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관계일지 몰라요. 그죠? 관계를 장기적으로 잘 해나가면서 서로가 수요를 잘 관리해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그런 서비스의 캐퍼빌리티를 높이는 게 좋겠다. 그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운영의 5가지 특징. 그건 단골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리 보십시오. 제조업체라 그러면 수혜 측이 한 달 단위로 하면 돼요. 근데 서비스업이라면 좀 더 단기적이에요. 여러분 식당을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오는 사람들도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제조하고 서비스에 더 차이를 주는 것인지, 그죠?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고객이 프로세스의 일부다,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질성이라든지 또 생산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재고로 쌓아둘 수 없다 하는 속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가격 책정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서비스는 더더욱이 가격 차별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제대로 돈을 내고 싶은 사람한테 적게 받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적게 내려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많이 부담해도 안 되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적절히 잘 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패턴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단순히 오늘 우리가 첫 주제로 했습니다마는 그냥 호텔 평가해라. 호텔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그거를 구분해서 정말로 서비스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호텔을 패키지로 딱 봤을 때는 호텔 자체도 좋아야 되지만은 안에 있는 그런 비품들도 제대로 잘 갖추어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막상 잤을 침대도 정말 느낌이 있을 수 있게 편안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또 거기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패키지의 구성 요소가 뭔지 하는 부분은 알아둬야 되고, 오늘은 이제 시간상 많이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서비스를 크게 나눌 때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서비스 공장은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죠? 제조업체처럼 운영하면 돼요. 그죠? 제조업체처럼.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자동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창고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는 경우에 창고에 사람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창고는 그냥 짐을 붙이는 사람에 대해서 몇 명이고 나머지는 짐이 없다 자동적으로 그냥 티켓팅 넘버 집어넣어서 그냥 보딩 패스 받아서 살 수 있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의 4가지 분류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만약 그 업의 CEO라면은, 제가 다음에 만약 서비스 공장의 CEO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중요하냐. 그때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돈이 많이 드는 자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 의사 결정을 잘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야 되죠? 6개월 뒤에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술의 추세를 잘 파악해야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제조업 같은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캐드 캠 그래가지고, 캐드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 미리 디자인을 다 해줘요. 그러고 나서 캠은 뭐냐면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실제 제조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항공기를 300대 만들어 주시오, 딱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마하 속도가 얼마에서 나야 된다. 그럼 만들어서 다시 만들기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캐드 캠에 의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마하 속도가 나오네. 그때 그대로 설계하면은, 설계해서 만들면 되듯이, 그런 식으로 역시 서비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우리가 캐드 먼저 하고 그다음 캠 기계를 도입할 때 만약 확장 가능성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캐드 저렴한 거 했다 그러다가 다시 캠 할 때는 새로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선 우리가 구입하고 나중에 확장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도 큰 돈이 들지 않는가. 그래서 공장처럼 운영하는 경우는 자본 의사결정과 기술 추세가 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가지에 대해 가지고 잘 정리해서 앞으로 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월요일 날 강의하고 수요일 논의하고, 그 논의된 결과를 좀 참조해서 제가 주제 2개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 가지고 또는 자기 경험을 살려 가지고 월요일 날 내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어요.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혹시 여러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나와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